오늘도 건강한 선택, 올바른 습관, 건강정보의 이난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백질 보충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헬스장에서 혹은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필수품인 단백질 보충제, 근육 증강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그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에 첨가된 크레아틴으로 인한 탈모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도와주는 단백질은 운동 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운동량이 많거나 근육량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 추가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두 가지는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과 카제인 단백질 케이신 프로틴입니다. 유청 단백질 흡수 속도가 빠르고 운동 후 근육 회복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죠. 카제인 단백질 흡수 속도가 느려 오랜 시간에 걸쳐 근육에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기 전 섭취하면 밤사이 근육 회복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콩, 완두콩, 쌀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는 유당 불내증이나 채식주의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며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 운동을 자주 하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보충제가 될 수 있죠.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의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는 성분으로 운동 능력 향상과 근육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최근 크레아틴과 탈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DHT는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의 DHT 수치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레아틴이 탈모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죠. 보충제를 지나치게 먹어 크레아틴을 과다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DHT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모발이 자라는 성장기를 단축하고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는 길어지게 하죠. 하지만 크레아틴과 탈모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 모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정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소화 불량, 설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지나치게 먹으면 자칫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종탁하고 거품 낀 소변 불면, 식욕 감퇴, 피로감, 빈혈 가려움증 등 증상이 있다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탈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거나 크레아틴 성분이 없는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청 단백질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과 설사가 자주 나타날 때는 식물성 단백질이나 유당이 제거된 아이솔레이트 단백질 농축 방식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18년 발표된 누트리언츠 저널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과도할 경우 칼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체중 1kg당 1.2g/0g의 단백질 섭취가 적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근육은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단백질을 즉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성장과 회복에 효과적이지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운동량에 맞춰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보고 올바른 방식으로 보충제를 활용해 보세요. 건강한 습관이 곧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